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녹화는 잘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양성자를 발견하고 또는 뭐 원자핵을 발견하고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발견한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자, 양성자, 중성자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자, 양성자, 중성자 그 원자 핵 속에 크게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선생님이 연습장을 따로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자, 원자라는 것은 크게 자,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됩니다. 자,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뭐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자는 전자입니다. 자, 실제 그 원자를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원자를 그렸다고 했을 때,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요. 여기에 양성자가 있고, 그리고 중성자, 예를 들어 한 개씩 있다 했을 때, 그 전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프린터를 보면, 자, 뭐부터 따지냐면, 자,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줄여서 상대적 질량, 그리고 전하량, 상대적 전하량.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질량을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작다라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전자의 질량을 한번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겠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실제 질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다라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의 상대적 질량을 얘기를 할 때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1할 1이라고 했을 때 전자의 질량은 183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들을 1837이라고 하고 얘도 1837이라고 했을 때 얘의 질량은 1이 된다는 것은 매우 작게 무시할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전하량도 보면 지금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이 거의 같잖아요. 맞죠?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얘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로 했을 때 얘들이 지금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으니 자, 크기는 같고 이렇게 1로 해놓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자, 얘의 전하량은 0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음성과 또는 양성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라고 표현을 하고 자,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플러스의 표현으로 얘를 양성자, 자, 얘를 중성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원자 핵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통합과학이나 다른 데서 쿼크라는 얘기가 있는데 쿼크는 지금 현재 크게 관심을 가진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질량 얘기입니다. 자, 질량과 관계를 해서 한 가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자의 질량이에요. 자, 원자의 질량. 자, 원자의 질량을 따진다고 얘기했을 때 아까 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양성자가 1837 뭐 굳이 상대적 질량을 중성자 1837이고 전자의 질량이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에 비해서 무시할 만한 양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실제로 이걸 양자의 세계로 넘어간다. 매우 다시 말해서 미세 세계로 넘어간다 했을 때는 무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이거는 거시세계, 그냥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의 질량에서 여기에 저울을 이렇게 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만 고려한다. 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만 고려를 하는데, 실제 질량이 매우 아까 전에 봤듯이 숫자가 매우 복잡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의 실제 질량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제 질량은 아니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큰지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양성자가 1개 있으면 양성자 수 1개 있다라고 얘기하고 중성자 수 1개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 경우에 양성자 중성자의 수가 총 2잖아요. 맞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질량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거라는 거죠.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라고 해서 2라고 했는데 실제 질량이 2는 아니고요. 이만큼의 질량수를 가진다는 건 예를 들어 양성자수가 2개 있고 중성자수가 1개 있어서 질량수가 3이라면 이것은 질량수가 2인 것보다는 질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질량수를 의미를 한다. 질량수를 의미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방금 질량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다라면, 자, 다음에는 자, 뭘 보냐면 전하량의 관점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전하량의 관점에서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전하량의 관점에서 자, 하나를 본다라면 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전하량에서는 실제 전하와 관련되는 것은 중성자의 전하량은 0이었고요.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2 상대적 전하량을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기 앞에 숫자는 쓰기 보시다시피 어려우니까 실제 있는 전하량을 쓰는 것보다는 상대적 전하량을 쓰는 게 편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중성자는 아무리 많아도 실제 전하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 중성자의 전하량은 0인데 뭐 0이 1개 있든 10개 있든 그건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장성자 수가 2개 있으면 플러스 1이 지금 2개가 있는 거고 자, 만약에 여기 전자수가 1개 있다라면 플러스 2가 그러니까 플러스 2 2개 있어서 양성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2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개를 더하면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보이겠죠. 자, 그래서 자, 전하량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자, 원자 번호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원자 번호는 원자 안에 있는 양성자 수와 무조건 똑같다라는 거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주기율표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했을 때 거기서 다시 더 하겠지만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그럼 원자번호 양성자 수인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화학을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원자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자는 정기적으로 되게 유식하게 얘기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이온은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 물질을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것 중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는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 자, 플러스는 양성자를 의미를 했고 마이너스는 전자를 의미를 했잖아요. 자, 그럼 중성자는 전하에 영향을 안 주니 다시 말해서 원자나 이온이냐라고 따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타당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보편타당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플러스 수와 마이너스 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성자 수와 전자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밑에 있는 이온은 플러스 수와 마이너스 수가 같지 않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양성자 수와 전자수가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원자번호 나올 때 원자번호 양성자수하고 여기서 전자수까지 같으려면 이때는 언제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언제입니까? 자, 하나의 공식인데요. 자, 이렇게 되려면 이때는 결과적으로 원자일 때를 얘기를 한 겁니다. 원자일 때. 그러면 자, 뭐 원자 번호든 양성자수든 전자수든 간에 얘들을 같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온이라면 결과적으로 원자 번호와 전자수가 다르거나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 아까 했듯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다라고 봤을 때 실제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다. 그래서 얘를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1837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전하값은 전자와 양성자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다르다. 그리고 중성자의 전하값은 없다. 자, 해서 중성원자에서 양성자 수와 전자수 자는 지금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원자 번호로도 주어짐이 만약에 있으면 똑같은 의미다. 자, 핵에서 중성자 수는 양성자나 전자의 수와 직접 관련은 없다. 실제로 개수는 지 맘대로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렇진 않고요. 자,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라고 해서 질량을 자연수로 표현한 걸 질량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인데 이거 선생님이 3년 전에 여러분들 몇 기였더라? 83기 애들한테 2학년 때 이거 시험 문제로 냈는데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말로 다 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어딜 보면 되냐면요. 여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 기호가 지금 X라는 의미의 원소 기호가 있고 Z와 A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Z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자, 원자 번호 Z, 원자 번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성자의 수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는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중성일 때 중성 원자 줄여서 그냥 원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원자 번호 양성자 수, 전자의 수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라고 얘기를 했던 거,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ZA라고 X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연습장 가서 한 번 더 연습해 보면 네. 자, 요렇게 지금 뭐 하죠? 자, 다시 아까 그래프 보다가 당황했네. 자, 양성자 수가 이렇게 뭐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양성자 수, 중성자 수 한 개, 전자 수 이렇게 두 개 되어 있을 때, 자,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다른 게 우리 양성자 수 일단 써볼까? 자, 양성자 수가 두 개, 중성자 수가 한 개, 전자 수가 두 개잖아요. 그럼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니 정기적으로 중성이네. 자, 우리가 X라는 기호가 있다 했을 때 자, 양성자 두 개가 있는데 이 자리에 양성자 수를 쓰면 된다고요. 여기 2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질량수를 의미합니다. 자, 질량수를 의미한다는 거.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원자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전자가 없어. 그러면 양성자수 2개, 중성자수 하나, 전자수 없잖아요. 그러면 x라는 기호를 했을 때 양성자수 2개, 2개, 질량수 3개 해놓고 양성자수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 전하량, 전자수는 없으니까 0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플러스 2의 전하값을 보인다. 그러니까 여긴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량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 기호를 다 썼고 밑에 있는 동위 원소 얘기를 한번 하면서 다시 연습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보시면 양성자수, 중성자수 이렇게 되어 있는 얘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동위원소라는 것이요. 이것도 선생님 3년 전에 개념으로 서술형 평가에 냈는데 되게 애들이 못하더라고요. 자, 시험을 냈는데 잘 못 써서 막 이거를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암기를 막 해서 하지는 말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들으면서 암기를 해보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어떻게 보냐면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건 아니고요. 또 비슷한 걸로 한번 개념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여기에 양성자가 6개 있었고요. 중성자도 6개 있었다. 자, 중성자도 6개 있었다. 그 전자수도 6개 있다. 셋, 넷, 다섯, 6개. 자, 얘를 우리가 쓴다 했을 때 자, 양성자수 6개 있고요. 질량수 총 12개니까 자, 얘는 탄소거든요. 탄소. 근데 자, 똑같은 원자긴 한데 자, 양성자수는 6개인데 중성자수가 예를 들어 7개라고 해봅시다. 7개. 자, 그리고 전자는 똑같이 6개.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자, 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면 자, 역시나 양성자 6개고요. 질량수 13이 되겠죠? 자, 그래서 탄소.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동위원소는 막 여러분들 정의가 매우 많거든요. 자, 여기서 있는 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양성자수 6개. 자, 원자 번호도 6번이죠. 똑같으니까. 전자수도 6개로 같습니다. 그리고 질량수 10이고 13이죠. 그리고 중성자수는 12에서 6을 빼면 되죠. 자, 이거 바로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의미로 보면 되냐면 같은 거랑 다른 것만 보면 돼요. 같은 거 여기 있고 다른 거 밑에 있잖아요. 맞죠? 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양성자수는 같으나 질량수는 다르다. 자, 그리고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는 다르다. 전자수는 같으나 질량수는 다르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 3 곱하기 2 총 6가지 나오죠. 양성자수는 같으나 질량수는 같다 했었고 양성자수는 같으나 중성자수는 다르다. 원자 번호 같으나 중성자수 다르다. 질량수는 같으나 중성자수는 다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양성자수는 같으나 질량수 다르다. 또는 원자 번호 같으나 이렇게 같다를 쓰면 되겠죠. 자, 전자수는 같으나 질량수는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를 했으니까 여기 세 가지 또 쓰면 되겠죠. 중성자수만 여기 바꾸고 맞죠? 양성자수 쓰고 중성자수 다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달달달 외워봤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과는 다른 느낌이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자. 우리 아까 중에 했던 것 중에 하나를 꼽아서 얘기를 했는데 저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열심히 외웠다가 다른 거 나오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맞죠?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질량수가 왜 다른데? 여기서 봐봐. 양성자수나 원자번호는 한 개씩인데 위에 있는 1, 2, 3 질량수가 왜 다른데?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이잖아. 맞죠? 결과적으로 중성자수가 다르니까 질량수가 다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다. 여기서 뭐 문자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A 빼기 Z는 중성자수를 의미하죠. 자, 이렇게 의미를 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각 화학종의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구하라라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 11개, 그리고 B도 11개, C는 원자번호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안 배워서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아는 친구들은 여기 8번입니다. 그러면 8개이고요. 자, 그러면 중성자수 9개가 나오겠죠. 맞죠? 여기 중성자수 11개, 여기 중성자수 9개. 자, 탄소 14라는 건 질량수가 14인 탄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얘가 6번이기 때문에 양성자수 6개, 원자번호 6번, 질량수 8.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원자번호가 안 나온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안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주기율표 가서 꼭 외워야 하고 3학년들은 이해를 못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가 나왔어요. 자, 주기율표는 어떤 거냐면 뭔가 비슷한 성질들이 나오는데 얘들을 그냥 일렬로 나열을 하다 보니 너무 규칙이 없습니다. 자,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규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 주기율표다. 자,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하나의 무리로 배열한 도표를 얘기를 하고요. 자, 주기는 수평열을 의미하고 족은 수직행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주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1, 2, 3 주기로 부르고요. 족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1, 2, 3, 18 쪽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막 나눠지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떤 거 있냐면 여기 주기율표. 자, 여기 있는 거 얘를 1족, 2족,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여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전이금속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 유기금속 또는 재료 공학과 관련된 친구들은 이쪽에 있는 영역을 조금 알아야지 가능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르고요. 가로줄을 주기라고 얘기해서 가로줄 여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여기를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 물론 이 사이도 있습니다. 자,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화학적 성질.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건 어떤 것들이 비슷하냐? 화학 반응을 할 때 뭔가 비슷한 느낌, 뭔가 규칙적으로 뭔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리튬이 어떤 물질과 잘 반응하면 나트륨도 어떤 물질과 잘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어디서 뭐 질소가 잘 반응하면 산소 여기는 황도 잘 반응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생활 속의 화학은 한 번씩 꼭 읽어보고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하라고 했었죠. 자, 분자나 이온.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이 흔들리게 되면 화학이나 물리를 잘 하는 게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분자는 화학적 힘에 의해 일정한 배열을 유지하는 두 가지 이상 원자의 응집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원자와 분자의 차이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가지 이상이 아니죠. 두 가지 이상, 두 개 이상이 뭐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합물을 이루는 또는 화합물을 이루지 않더라도 이런 건 화합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분자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것을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는 이렇게 원자가 두 개 있는 분자를 이원자 분자, 두 개 말고 세 개 이상의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를 삼원자 분자라고 한다.
자, 뭐 대표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O2 같은 거 또는 H2 같은 거 또는 N2 같은 분자들을 이원자 분자라 하고 다원자 분자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잘 본 적 없겠지만 자, 이렇게 동일 원자가 아니라면 자, 이렇게 NH3 자, 3개 이상의 분자인데 이원자 분자, 다원자 분자라고 그냥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양성자와 중성자를 제외하고 양성자와 전자와의 관계를 본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중심에 양이 예를 들어 양성자가 11개, 중성자 생략입니다. 전자도 11개 있다라고 해볼게요. 전자도 11개 예를 들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지금 그러니까 원자잖아요. 맞죠? 원자잖아.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전자를 한 개 잃어요. 전자를 한 개 잃어서 자, 예를 들어 전자를 한 개 잃어서 이렇게 자, 10개가 돼 버렸습니다. 10개가 되었으면 정기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11, 마이너스 10이니까 자, 플러스 1, 1로 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거를 양이온이라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음이온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플러스 17이 염소가 있는데 전자수도 17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17개가 있을 때 전자가 이렇게 한 개 들어오게 돼서 총 마이너스 18이 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18. 그러면 플러스 17과 자, 마이너스 18이 됐으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자,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음이온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전자의 이동과 연관이 된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전자의 이동과 연관을 시킨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의문이 드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양이온은 중학교 때도 그렇지만 전자를 잃어.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인데 잃어. 그리고 뭔가 음이온 마이너스인데 얻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때 반대로 하자. 잃는 거 플러스 얻는 거 마이너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또는 대학교 때도 이해하면 그냥 과외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 이 지금 원자 핵이라고 저번에 했을 때 원자 핵은 중심에 있잖아. 맞죠? 중심에 있으니까 얘들이 화학 반응을 하려고 양성자가 막 지 맘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있게 되면 양성자 자체가 전자에 비해서 매우 무겁다고 했습니다. 매우 무겁다고 했는데도 무겁기 때문에 얘들이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하려면 이 안에 있는 원자의 중심으로부터 다 삐져나와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고 심지어 전자보다 무거워. 자, 무거워. 전자보다 무겁기 때문에 얘들이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무리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화학 반응에 제일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반응한다라는 뜻은 그걸 우리가 핵융합이라 합니다. 핵융합. 자, 그것은 핵융합으로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전자만 이동한다. 요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단원자 이온이라는 것은 원자 하나가 전자를 어떻게 읽거나 얻어서 일어나는 이런 보통의 이온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거 먼저 있죠. OH- 이건 본 적 없겠지만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 또는 탄산 CO3 이가 음이온 SO4 이가 마이너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들이 마이너스고 왜 플러스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는 못하기 때문에 저건 사실상 조금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자들은 이온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저거 왜 그런지는 사실 증명은 뒤에 가서 할 수 있는데요. 그 증명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증명하지 않고 하는 건 아닌데 당연하게 그냥 사람 이름 외우듯이 우리 NaCl이 왜 Na라는 나트륨을 원소기호를 Na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다 우리가 이해하고 하진 않잖아. 그렇죠? 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화학식으로 넘어가서 화학식은 크게 분자식과 구조식과 실험식 그리고 실제 시성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또 연습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장으로 넘어가서 자, 분자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분자식을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뭐 있냐면 진짜 말 그대로 분자식 화학식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분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식이란 게 있고요. 자, 실험식이란 게 있고 자, 여기서 구조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구조를 따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조식은 여러분들 화학원의 공유결합 단원을 들어가면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한 번 더 확인하면 되지만 지금 잘 이해하면 그때 가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넘어서 자, 구조식 한 개를 더 할게요. 시성식. 자, 세 개는 동그라미 치고 시성식은 동그라미 치지 않는 이유는 얘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 어떤 분자가 있는데 그 분자에서는 항상 이것들을 원소 기호로 나타내야 해요. 맞죠? 원소 기호를 나타내야 하는데 이 원소 기호 있는 것들을 모든 원소 기호를 쓰고 거기 있는 분자들을 예를 들어 H2O라고 얘기를 한다면 H 두 개와 H 원자 두 개와 O 원자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C 두 개, H 네 개, O 두 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실제 원소 기호를 쓰고 거기에 실제 원자 수를 정확하게 쓰는 것을 분자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을 분자식이랍니다. 자, 실험식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분자식과 실험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겠죠? CH2O가 되잖아. 1대 2대 1로 1대 2대 1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분자식을 주고 실험식을 구하라는 것은 누구나 하겠죠. 중학생들도. 누구나 하지만 실험식에서 분자식으로 갈 때는 이건지 어떻게 알아? 자, 참고로 정수배입니다. 무조건 N배. 자, 자연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가려면 어떠한 플러스 이런 조건이 필요하겠죠.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화학원 문제 또는 대학교에서 푸는 문제.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면 뭔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냐면 이 분자들도 고유한 구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입체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평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입체 구조가 많아진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입체 구조가 많아진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분자인지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잖아. 얘도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분자를 실제적으로 그리는 것을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이 분자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할게요. C, 자, H, 자, H, 자, H, C, 자, O, O, 예를 들어 H.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입체 구조인지 우리는 선생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자,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구조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시성식은 최근에 많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시약장, 다시 말해서 화학실에 시약장, 그 시약이 있는 곳을 가보면 이렇게 안 써져요. 위에 있는 대로. 왜냐면 이거 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 자, 그래서 CH3 저것들을 여기 있는 대로 COOH로 나타내면 이거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아세트산이라고. 자, 아세트산. 예를 들어 또 하나 얘가 더 있는 게 이런 거 C2H5OH 자, 이거는 알코올이거든요.
알코올. 이거를 이렇게 써주지 않고 C 2개, H 6개 오라고 쓰면 뭔지 잘 모른다고. 자, 모른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코올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시약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연습장에서 넘어가서 보면 자, 분자식이라고 하면 자, 분자식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한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에 있는 각 원소의 원자 개수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O2는 O2, O3, O3, H2O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자, 구조식 다 정소체는 제외하겠습니다. 지금 자, 구조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자 구조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다. 자, 그래서 분자식, 구조식, 공막대 모형, 공간 채움 모형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진 않겠죠.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문제 메틸아민의 공막대 모형 여러분들 할 수는 없겠죠. 이것도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자, 분자들의 실험식은 쓸 수 있겠죠. 다이보레인 B2H6니까 BH3 되겠죠. 자, 푸마르산 다이메틸은 자 2로 약분을 해야 되니까 4대 3대 2입니까? 아닌가요? 4로 나누면 2대 3대 1이죠. 자, C2H3O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밑에 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뭐 할 수가 없잖아, 맞죠? 자, 이온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은 자, 이것도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표현해야 되는 게 없다라면 0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뭐 NO3 마이너스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화합물 이거는 이온이잖아요, 맞죠? 이온이 아니고 이렇게 이온결합의 화합물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으로 구성된 거. 양이온과 음이온. 다시 말해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을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온결합. 자, 그러면 이온결합을 하려면 여기서 나타나 있는 거 한번 보면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색깔이. 자, AL과 예를 들어 O의 결합. 얘는 지금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인데 이 이온결합 화합물을 하려면 얘들이 몇 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몇 가가 되는지 알려면 몇 가가 있는지 알려면 사실 좀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주기율표에 있는 거 한번 연습장으로 가볼까요? 자, 연습장으로 가서 주기율표의 기본적인 것만 해보겠습니다. 자,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데 조금 외워야 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수소부터 헬륨까지 자, 리, 배 자, 한번 귀찮지 않았습니다. 자, 귀찮다고 얘기할 뻔했네. 자, 이거 뭐 중학교 때 외운 사람도 많겠죠? 자,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자, 잠시만. 녹화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왜 확인하냐면 어제 날라갔거든. 자, 지금 여기서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왜냐면 원자과 전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원자과 전자 배웠습니까? 자,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원자과 전자 1개, 2개, 원자과 전자 자, 1개고, 2개고, 3개, 4개, 5개, 6개, 7개, 0개인데 자, 0개에 있는 애들은 화학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하를 띠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 전자를 잃고 싶어 하고 여기 있는 건 전자를 얻고 싶어 합니다.
자, 4개 기준부터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를 잃을 거 1개를 읽고 싶어 하니까 플러스를 띄고요. 여기는 2개를 읽는 게 편하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3가 양이온. 여기 있는 건 8개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1개씩 얻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2개씩 얻고 여기는 3개씩 얻는 게 좋다. 좋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자 넘어가서 AL은 3가였고요. 산소는 2가인데 얘들을 합쳐서 0 되려면 여기에 어떤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두 개를 어떻게 정수배를 해서 곱해서 0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자, AL에 여기 얘가 2개 있고 얘가 지금 3개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L 2가 O 3 AL 2개, O 3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CABR도 CA는 2가고요. 자, BR은 마이너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CABR 있으니까 여기 2개 되면 0 되잖아. 맞죠? 나누진 않습니다. 그래서 CABR 2가 된다. 밑에 있는 거 Na2CO3는 자, NA는 플러스고요. CO3는 이가 음이온 아까 앞에 했었잖아. 맞죠? 그러면 Na 여기 2개 있으면 되겠죠? 자, Na2CO3.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를 생각하는 거 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거 해볼까? C의 이가랑 OH 마이너스 C의 이가랑 OH 마이너스 한번 해보세요. C의 이가랑 OH 마이너스를 한번 보면 자, 여기 얘가 지금 2개 있으면 되겠네. 맞죠? 얘가 2개 있으면 되니까 CaOH2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맞죠? 이러면 왜 틀린데? H가 2개가 돼버렸잖아. 여기 H 2개 아닌데 H 지 혼자 2개 돼버렸죠. 자, 그러니까 얘들 전체가 2개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Ca 갈로 열고 OH에 2개 이렇게 쓰는 거 본 적 있잖아. 맞죠? 본 적 있잖아. 자,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학식은 실험식과 동일하다. 왜냐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의 합은 0이다. 0이겠죠? 0인 걸 기준으로. 사실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처음에 외우지 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자, A의 어떤 책에서 이런 게 있어요. A는 3가고 O는 2가니까 여기 있는 거 2가 이쪽으로 오고 3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 2고 여기가 3이잖아. 그래서 이게 Al2O3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거를 암기로 바꿔버려요. 뭐 A에 A 플러스 B에 B 마이너스 했을 때 얘들을 이온 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으로 나타냈을 때 A에 B, B에 A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자, Mg와 N3가 음이온의 이온을 포함하는 질소와 마그네슘은 뭐 얘가 지금 2고 3이니까 Mg 3에 N2 이렇게 하면 되겠죠?